나무 조각을 가연성 가스로 변환하여 트럭, 트랙터, 발정이 또는 잔디까기 기계 엔진에 직접 공급하는 기계를 만드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확하게 설명하는 실제 연방정부 문서가 있습니다. 이 연료 시스템은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마당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가솔린 엔진과 구형 디젤 엔진에서 작동합니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이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어서 전쟁이 끝나기 전 독일에서만 50만 대의 민간 차량이 이 시스템으로 운행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ORNR 6304라고 불립니다. 1989년 3월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오크리지 내셔널 라보라토리에서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의뢰를 받아 발행했으며 미국 에너지부의 승인을 받아 대중에게 무제한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과학자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이 문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테스트하고 출판한 다음 여러분이 주유소에서 계속 기름을 넣는 동안 35년 동안 파일 캐비닛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2004년 이후로 의미 있는 양의 휘발유를 구입한 적이 없는 엘라베마주 스프링빌의 농부 웨인 키스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번 대학교 5번 유니버시티에서 그의 시스템을 테스트했는데 그 수치는 여러분의 예상과 다릅니다. FMA의 문서에 19페이지에 숨겨져 있는 한 가지 구체적인 설계 요소가 있는데 이것이 왜 전시 독일 시스템보다 더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이번 주말에 철물점에서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 세부 사항이 바로 이 영상이 다루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미 집, 트럭,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194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함락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석유 공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점령된 유럽 전역의 민간 차량은 너흘 휘발유가 없어서 운행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있습니다. 식량은 배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비사들이 트럭의 뒷면과 측면에 금속 드럼통을 볼트로 고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그 드럼통에 나무 조각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뜨거워지면 타는 대신 가스화됩니다. 그런 다음 일산화탄소, 수소, 메탄의 가연성 혼합물을 방출하여 파이프와 냉각 시스템을 거쳐 엔진의 기화기로 직접 들어가 엔진을 작동시킵니다. 기술이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았던 1942년까지 스웨덴에만 73,000대, 프랑스의 95,000대, 덴마크의 10,000대, 스위스와 독일의 거의 8,000대의 목재가스 차량이 운행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약 50만 대의 발생로 가스 프로듀서가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장작을 위한 1,000여 개의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세우고 호퍼에 나무 조각을 채운 다음 다시 운전할 수 있는 3,000개의 도로변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널리 사용한 시스템은 1920년대의 독일 엔지니어 조르주 앵베르, 조스 임베르트가 설계한 가스화기였습니다. 앵베르 장치의 대량 생산은 193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맞춤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규모로 제조된 독특한 기계로 트럭, 버스, 트랙터, 오토바이에 볼트로 고정되었으며 일부는 운전 훈련용 탱크에 고정되기도 했습니다. 가스화기는 차량 외부에 위치했고 내부의 엔진은 거의 변형 없이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1945년이 되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미국산 석유가 유럽으로 다시 쏟아져 들어왔고 그 가격은 목재가스화를 비교적 비실용적으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값싼 석유로 인해 그 기술이 불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50만 대의 차량은 모두 몇 년 안에 다시 가솔린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스화기 제작 방법을 알던 정비사들은 은퇴했고 이 일을 제조하던 공장들은 다른 제품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전체 작동 연료 시스템은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대중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은폐되기 전에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970년대에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석유 금수 조치가 내려지고 미국인들이 주유를 위해 블록을 돌아 줄을 섰을 때 해리 라폰테인이라는 연구원이 오래된 전시 기록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라폰테인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덴마크 레지스탕스 지하 조직의 일원으로 덴마크에서 가스 화기를 작동시킨 경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 초 페마가 비상기술 평가를 모색할 때 라폰테인은 그 매뉴얼을 작성할 적임자였습니다. 그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FP 짐머만과 함께 FM의 기관 간 협약번호 EMW 832 713-7에 따라 작성한 이 문서는 1989년 3월에 완성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공식 제목은 석유 비상사태 시 내연 기관 연료 공급을 위한 단순화된 목재 가스 발생기 제작 Construction of a Simplified Wood Gas Generator for Fueling Internal Combustion Engines in a Petroleum Emergency입니다. 문서 번호는 ORNL 6461입니다. 이 문서는 무제한 대중 공개가 승인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국립기술정보국 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샤나과 인터넷 아카이브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지침을 출판했으며 모든 미국 시민에게 무료로 공개했습니다. 매뉴얼을 작성한 이유는 1페이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액체 연료 공급이 중단될 경우 개인이 운송 및 전력용 엔진을 작동시키기 위해 가스 화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프로토타입을 테스트했으며 이를 농업용 트랙터에 장착하고 나무 조각만으로 작동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모든 단계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진은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재 목록과 단계별 제작 지침도 모두 문서에 있습니다. 그러나 35년 동안 이 문서를 읽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채널의 원칙대로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재 가스 화기는 가솔린 엔진에서 작동합니다. 구형 디젤 엔진과 기화기 또는 가스 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흡기 매니폴드를 여전히 사용하는 엔진에서도 작동하지만 대략 1990년 이후에 제작된 트럭에서 볼 수 있는 현대식 커먼 레일 디젤 엔진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타는 차가 2018년식 디젤 픽업 트럭이라면 이 시스템은 해당 차량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랙터, 발정이, 1990년 이전 트럭, 잔디깎기 기계 또는 UTV가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모든 내용의 정확한 대상입니다. 이제 페마 버전의 가스 화기가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흥미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전시 설계에서는 밀폐된 연료 호퍼가 필요했습니다. 나무를 추가할 때마다 시스템을 열어야 했고 가스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었으며 작업자는 나무를 넣는 동안 가스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었지만 번거로웠습니다. 라폰테인의 피마 설계는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를 층상 하향 통풍, 가스화, Stratified Downdraft Gasification이라고 합니다. 호퍼는 상단이 열려 있습니다. 공기는 위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와 4개의 뚜렷한 구역을 통해 아래로 흐르고 바닥으로 빠져나갈 때쯤이면 깨끗한 가연성 가스로 변환됩니다. 공정을 방해하지 않고 시스템이 작동하는 동안 위에서 나무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음압 개념은 가스가 엔진 자체의 흡기 진공에 의해 항상 시스템을 통해 당겨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스 화기 자체 내부에는 움직이는 부품이 없고 전자장치도 없으며 회로 기판이나 컴퓨터가 필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페마 장치의 전체 본체는 작은 금속 드럼통 위에 장착된 아연 도금 금속 쓰레기통으로 구성됩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배관 부속품이 사용됩니다.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믹싱 볼이 화격자 역할을 합니다. 이제 라폰테인의 문서에는 이 장치가 이러한 재료로 제작되었고 농업용 트랙터의 전면에 장착되었으며 나무 조각만을 연료로 사용하여 성공적으로 현장 테스트를 거쳤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립 및 작동을 기록한 사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미국의 어느 철물점에서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 제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손재주가 어느 정도 있는 정비사라면 누구나 완성할 수 있는 금속 제작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처음부터 새로 짓거나 새로운 자급자족 농장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부분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계속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목재 가스화기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 트럭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FEMA 문서는 명확합니다. 목재 가스 발생기는 운송 용도로만 제한될 필요가 없습니다. 고정식 엔진도 목재 가스 화기를 연료로 사용하여 발전기, 펌프 및 산업용 장비를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차고에 예비 발전기가 있다면 가솔린 대신 또는 가솔린과 함께 목재 가스로 작동하도록 해당 발전기를 개조할 수 있습니다. 즉, 전력망이 다운되었을 때 의존하는 예비 전력 공급 장치를 연료비 제로로 여러분 소유의 땅에서 나온 나무로 가동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력망이 다운되어 전기가 끊겼을 때 전력 회사에 전화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유소에 차를 몰고 갔다가 품절된 것을 발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작 더미로 가서 호퍼를 채우고 가스화기를 시동하면 발전기가 작동합니다. 고정식 용도의 경우 가스화기를 차량에 장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간단한 프레임 위에 발전기 옆에 놓을 수 있습니다. 가스는 엔진에 들어가기 전에 냉각 파이프와 필터를 통과합니다. FEM의 문서는 여러분의 부지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높은 기본 품목을 사용하여 이 두 가지의 치수와 재료를 제공합니다. 구입해야 할 특수 필터 매체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고정식 사용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발전기를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가동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불을 붙인 지 몇 분 안에 사용 가능한 가스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2시간 동안 가동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하십시오. 그런 다음 전원을 끕니다. 호퍼 안의 나무는 다시 필요할 때까지 스스로 보존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아미시 에이미시 커뮤니티가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회복력입니다. 제가 오하이오주 홈스 카운티의 농장들을 처음 방문하기 시작했을 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전기가 없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농장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작동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족들은 공급망이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생각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비상사태가 되기 전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기술을 가족 안에 유지하라. 지식을 부지 내에 보관하라. 필요할 때 닿을 수 없는 곳에 해결책을 두지 마라. 목재 가스화는 바로 그런 종류의 지식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첨단 기술도 아닙니다. 인류가 150년 전에 이해했던 화학입니다. 하지만 값싼 석유로 인해 기억에서 밀려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가격 책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FEMA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아래 설명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것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웨인키스의 수치를 보여드리기 전에 말입니다. 제가 기록한 모든 것이 한 곳에 있습니다. 난로, 터널, 물, 연료. 자, 이것이 아미시 홈 시스템입니다.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번 대학교가 그 트럭에서 측정한 결과는 어떤 연료 회사도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부분이니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웨인키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인키스는 I-59 고속도로를 타고 버밍엄에서 북쪽으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엘라베마주 스프링빌에 살고 있습니다. 그는 소규모 유구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지에 수제 제재소를 가지고 있으며 2004년 이후로 의미 있는 양의 휘발유를 구입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석유 금수 조치가 있었던 1970년대에 목재 가스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고 주유소의 기름이 바닥나자 키스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석유가 다시 저렴해지자 그는 프로젝트를 제쳐두었습니다. 2004년에 가격이 다시 오르자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트로 돌아가 첫 번째 목재에 가스화기를 만들고 트럭에 개조하여 장착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Mother Earth News와 그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습니다. 2010년 여름 오번 대학교 농경 및 바이오에너지학과의 데이비드 L. 브랜스비 교수가 공식 테스트를 마련했습니다. 웨이는 오번의 국립 아스팔트 기술센터 National Center for Asphalt Technology에 있는 2마일 테스트 트랙에서 자신의 1993년식 더치 다코타를 운전했습니다. 정확히 시속 55마일로 총 40마일을 주행했는데 처음에는 가솔린으로 그 다음에는 목재로 달렸습니다.
효율성은 가솔린과 목재를 동등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100만 BTU당 miles per million BTU나로 측정된 에너지 단위당 이동거리로 계산되었습니다. 가솔린으로 달렸을 때 트럭은 100만 BTU당 168마일에 해당하는 연비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목재로 달렸을 때는 100만 BTU당 231마일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가솔린 대비 연료 효율이 37% 향상된 것으로 가솔린과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 가솔린보다 37%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재가스의 효율이 가솔린의 50%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던 엔지니어들은 틀렸습니다. 목재가스가 가솔린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키스는 또한 엘라베마주 스프링빌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까지 그리고 대륙을 횡단하여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대륙 횡단을 목재가스로 주행했습니다. 총 7,088마일이었습니다. 그는 엔진을 시동할 때만 가솔린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연료는 도로변 휴게소, 농장지인들, 경로를 따라 있는 제재소에서 구한 나무였습니다. 이후 그는 여러 대의 차량을 개조했으며 목재로 25만 마일 이상을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재 절단기 우드청커는 시간당 최대 2,000원 파운드의 나무 조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시간의 작업으로 몇 주치의 연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9일 마더 어스 뉴스의 후원으로 키스는 유타주의 보네빌 소금 사막 보네빌 솔트 플랫으로 차를 몰고 가 시속 73마일이라는 세계 목재 가스 속도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독립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전 기록은 시속 46마일이었습니다. 그의 13살 아들 탈리가 그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브랜스비 교수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웨인의 트럭이 엘라베마 전력망에서 충전된 전기 자동차보다 67%더 깨끗하다고 말했습니다. 엘라베마 전력의 67%가 화석 연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엔진을 통해 작동하는 목재 가스는 대부분의 미국주에서 플러그인 차량이 사용하는 정의보다 더 깨끗합니다. 이제 웨인이 실제로 무엇을 태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트럭의 연료를 얻기 위해 살아있는 나무를 벤 적이 없습니다. 그는 제재소에서 잘라내고 남은 자투리 나무, 즉 그대로 두면 쌓여서 썩어버릴 나무인 슬랩서를 태웁니다. 그는 또한 나뭇가지, 거친 나무 조각, 그리고 목재로 쓰기에는 너무 작거나 불규칙한 모든 목재 재료를 태웁니다. 그는 장작을 샀거나 연료용 목재를 벌목하지 않습니다. 대신 폐목재를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폭풍우가 지나간 후, 개간을 한 후, 또는 울타리를 따라 쌓이는 나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바로 연료입니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장작 1코드 선뉴원 코드는 약 $50에 판매되지만 웨인 키스는 코드를 사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막고 있던 재료를 사용합니다. 수분 함량 30%에서 파운드당 1.25마일을 달릴 때 그 나무는 트럭을 코드당 2,200마일 주행하게 해줍니다. 코드당 $50로 계산하면 마일당 1센트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폐목재이기 때문에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어떤 나무가 효과가 있고 어떤 나무가 효과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FEMA 문서에서 이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웨인 키스는 20년 동안 실전에서 이를 개선해 왔기 때문입니다. 첫째, 건조한 나무가 필요하며 수분 함량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키스는 수분 함량이 약 30%로 건조된 나무로 트럭을 운행합니다. 그는 낡은 사료 포대에 보관하기 전에 나무 조각들을 햇빛이 드는 방수포 위에 펼쳐놓고 말립니다. 수분이 너무 많으면 가스화 과정에서 깨끗하게 타지 않는 더 차갑고 습한 가스가 생성됩니다. 캠프파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젖은 나무는 연기가 나고 마른 나무는 잘 탑니다. 가스 화기도 같은 원리에 반응합니다. 화력수는 소나무보다 파운드당 더 많은 BTU를 생성하므로 연료 파운드당 더 멀리 갈 수 있지만 키스는 주로 소나무와 참나무를 태웁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오동나무, 히코리, 그리고 다양한 농장 폐기물을 테스트했습니다. 거의 모든 수종이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급 목재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건조하고 조각나 있으며
지름이 작은 재료를 찾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시골 마당에 쌓여 있고 보통 쓰레기로 소각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나무 조각의 지름은 대략 2인치여야 합니다. 너무 크면 가스화 과정이 불완전해지고 너무 작으면 시스템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키스는 폐차 부품으로 목재 절단기를 만들어 자신의 재료를 처리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하거나 손도끼와 톱을 사용하여 손으로 조각을 자를 수 있습니다. 고정식 발전기의 경우 주말 동안 나무를 조각내면 몇 주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사료포대를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목재의 소비량에 대해 여러분을 놀라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키스가 고속도로, 속도로 닿지 다코타를 운전할 때 트럭은 마른 나무 1파운드당 1.25마일을 달립니다. 그리고 코드당 5톤 200마일이라는 경제성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예비 전력을 위해 간헐적으로 가동되는 고정식 발전기의 경우 목재 소비량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더 낮은 부하에서 더 작은 엔진을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5kW 발전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잘 조정된 고정식 가스화기는 적당한 양의 호퍼 부하만으로도 몇 시간 동안 가동될 수 있습니다. 발전기 크기와 부하에 따라 계산은 달라지지만 연료비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바로 제로년입니다. 이것으로 다시 FEMA 문서와 제가 ORN EWAC 404의 19페이지에서 약속드렸던 구체적인 세부 사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문서는 하향 통풍식 가스 화기의 4개 층화 구역을 설명하고 이 설계가 1940년대 독일인들이 사용했던 밀폐형 인베르터 장치보다 더 잘 작동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세부 사항은 바로 화격자 크레이트 설계입니다. 원래의 인베르트 시스템은 환원 구역에 공기를 주입하기 위해 정밀하게 가공된 노즐 배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즐의 기하학적 구조가 잘못되면 시스템에서 타르가 많이 함유된 가스가 생성되어 엔진이 막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추어 제작에 있어 주요한 기술적 장벽이었습니다. 숙련된 기계공이라면 작동하는 인베르트 장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라인더와 용접기만 가진 주말 정비사들은 종종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라폰테인의 설계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화격자는 하단 드럼 내부에 뒤집어 놓은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믹싱 볼입니다. 가장자리를 따라 특정 패턴으로 구멍이 뚫려 있으며 볼의 기하학적 구조 덕분에 정밀 가공 없이도 환원구역 전체의 공기 흐름이 자연스럽고 고르게 분배됩니다. 주방용품점에서 $12면 살 수 있는 형태의 요리용 볼이 정밀 노즐이 하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변화가 FEMA 시스템을 전시의 모든 시스템과 다르게 만드는 점입니다. 이는 구멍을 뚫고 이음새를 용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적 장벽을 낮춥니다. 기본 FEMA 장치의 전체 재료비는 $200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철물점을 한 번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으로 고정식 예비 전력을 가동하기 위한 발전기에는 호스 피팅과 간단한 냉각 코일의 비용만 추가되며 냉각 코일은 구리관을 나선형으로 구부려 물 양동이에 담그는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은 가스가 엔진에 들어가기 전에 가스를 냉각시킵니다. 그리고 가스가 차가울수록 연료 혼합물의 밀도가 높아져 엔진이 더 잘 작동합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방기관은 전시 중에 이 기계들을 직접 조작했던 과학자들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테스트하고 문서화했으며 철물점 재료로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공공비용으로 전체 지침을 출판하고 아무런 제한 없이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35년 동안 오프그리드, 오프그리드는 연구자들과 자급자족 농민들의 작은 커뮤니티 외에는 거의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기밀로 분류되거나 금지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값싼 석유로 인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석유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로이 캠벨은 지난 영상에 이 문서의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며 묻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무언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채널을 시청하는 분들은 이미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 댓글이 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간과되고 있는 지식이 있다는 본능적인 직감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로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주말의 전사 The Weekend Warrior 님은 댓글에서 전체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대마 바이오디젤의 비용이 갤런당 오늘 $5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목재는 $0입니다. 마이클 몬트고메리는 다른 바이오 연료에서 얻는 에이커당 수몇 갤런의 수확량은 소규모 부지에서는 의미가 없을 만큼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의 말도 맞습니다. 목재에는 수확량의 한계가 없습니다. 나무가 있는 2에이커의 땅, 울타리, 장작 더미가 있거나 지역 제재소와 연락이 닿는다면 여러분은 무제한의 연료를 가진 셈입니다. 한 가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스화기는 출력가스의 일부로 일산화탄소를 생성합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이며 독성이 있습니다. FEMA 문서는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며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제공합니다. 야외나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십시오. 밀폐된 공간에서 엔진을 공회전시키지 마십시오. 실내 설치 장소 근처에는 일산화탄소 감지기를 설치하십시오. 이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실제 예방 조치들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았던 전시의 유럽인들은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 문서는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어떻게 피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 섹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외에도 이 시스템은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환원구역에서 정기적으로 재를 치워야 합니다. 주기적으로 필터를 청소해야 합니다. 목재를 넣기 전에 대략 2인치 크기로 잘라야 합니다. 복잡한 작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해야 할 일들입니다. 목재 가스 확인은 한번 설치하고 잊어버리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운영하고 유지 보수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랭커스터 카운티, 나 홈스 카운티의 커뮤니티에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해 가장 평안함을 느끼는 가족들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누구의 허락 없이도 작동하는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회사에 전화하지 않고도 집을 난방하고 장비를 가동하며 식량을 보존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가격 인상, 물자 부족, 심지어 전력망 마비에도 궁지에 몰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유는 제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FEMA의 목재의 가스 확인 문서가 바로 그러한 알입니다. 이 지식은 1945년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50만 대의 차량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누군가는 공급이 끊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했기 때문에 이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허리케인, 파이프라인 고장, 정유 공장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현재 목격하는 바로 그 혼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를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석유 가격이 다시 하락하자 아무도 이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제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ORNL6354를 검색하십시오. 인터넷 아카이브와 에너지부의 OSTI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문서를 찾을 수 있으며 둘 다 무료입니다. 다운로드 하십시오. 22페이지의 재료 목록을 인쇄하십시오. 안전 섹션을 먼저 읽으십시오.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뒷면의 사진들을 보십시오. 모든 재료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도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접기와 그라인더가 있다면 FEMA 장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춘 것입니다. 하지만 용접기가 없다면 용접기를 가진 이웃을 찾으십시오. 웨인키트웨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가스화기 제작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곳에는 여러분이 갖게 될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상세한 제작 영상과 기술 포럼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제작 과정에서 가장 비싼 부분은 시간입니다. 재료비는 $200 미만이며 일단 가동을 시작하면 연료는 이미 여러분의 부지에 있는 어떤 나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이 올라오기 전에 전자책 링크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방법들과 이 영상의 방법은 같은 전통에 속합니다. 진정한 지식, 입증된 결과, 그리고 의존도 제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채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대한 동반 자료입니다.
에너지, 물, 식량, 난방에 대해 더 깊이 다룹니다. 조부모님 세대에서는 스스로 해결했던 것들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향한 길을 진지하게 생각하신다면 그 책이 바로 다음 단계를 밟을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웨인 키스는 Mother Earth News에서 왜 목재 가스화를 선택했는지 요약해 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과정이 나무를 태워 가연성 증기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 가솔린과 같은 과정이지만 나무는 무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식은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정한 독립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이해한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었을 뿐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우연히 이 채널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정확히 이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가스 가격이 올랐을 때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해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당에 있는 폐목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간과되어 온 역사와 기술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더 회복력 있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잊혀진 지식의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